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도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떳떳하게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이 행세를 하고자 하는 것이 진보의 길입니다. 오늘 내가 돈이 없고 힘이 약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면 나는 내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저희 개천에서 용 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진보의 길입니다. 바로 그러한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그 뜻이 지금 우리 사회 새로운 정책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이 지금 내놓고 있는 무상정책입니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 여기 앞으로 더해서 우리는 주거복지, 전세 대란이 지금 일고 있고, 월세값이 하늘 오르는 줄 모르고서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데, 집 없는 사람들 그 서러움을 나라가 함께 도와주자라고 하는 주거복지, 그리고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다시 찾을 때까지 생활수단도 마련해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그렇게 그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주고자 하는 이러한 일자리 복지, 이렇게 해서 크게 3+3 이런 정책으로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는 워낙 우리가 잘 살았으니까, 우리가 처음에 어려웠을 때는 생각해 보세요. 6.25 후에 국가 예산도 없고 그랬을 때 뭐 복지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냥 없으면은 길거리에 나가서 거지가 되고 거지로 살다가 도저히 안 되면 다리 밑에서 얼어 죽고 그런 것이, 그런 걸 그냥 눈으로 봉진했었던 것이 경제발전이 안 됐을 때 우리 생활이었습니다. 경제발전이 되면서 어려운 사람들 최소한의 생활을 해주도록 하고, 이런 것이 기초생활 보장제도로 발전을 했고, 또 의료보험을 실시하면서 없는 사람들도 최소한의 의료는 가서 진찰받고 약을 받고 하는 것은 국가가 보장을 해주는 이런 의료보험제도 또는 의료보호제도로 발전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돼서는 그냥 굶는 사람 먹여주고 아주 죽을 지경이 된 사람 또는 아픈 사람 진찰을 보장해주는 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인격적으로도 다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보편적 복지 정책을 내놓는 것은 당장 없는 사람들한테 뭘 보태주겠다 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회 자체를 이제 바꿔나가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존속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노후에 복지를 보장받기 위한 겁니다. 노후 연금을 보장받기 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연금 낸다고 해서 30년, 50년 후에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있느냐? 내가 내 돈 내서 나중에 받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은 새로운 세대들이 벌어서 노인 어르신들 이제 노동이 끝나고 사회에서 은퇴하신 분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사회가 지속이 안 되니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우리 복지국가의 목표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힘 있는 사람이 누르고 힘 있는 사람이 자기 힘만 갖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과 결탁을 하고 검찰이나 무슨 권력기관하고 결탁을 하고 그래서 마구 이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짓밟는 특권이 판을 치고 차별이 아주 당연시되는 그런 사회였다.
이제 우리는 차별과 특권이 없는, 반칙이 없는,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합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이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야당하는 것이 서러워서 이제 우리도 좀 새도 좀 피워보자, 우리도 좀 정치 보복 좀 해보자,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정권은 정치 보복에 능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정치 보복하고 새도 피우고자 하고 정권 교체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없는 사람도 허리를 펴고 살 수 있고 서민들도 어깨를 펴고 살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공평한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 정말로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보자. 그 안에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우리 모두가 편안하게 불안 없이 사는, 애들 낳는데 불안을 느끼지 않고 교육시키는데 불안 없이 마음껏 교육시킬 수 있고 몸 아프면은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고 노인 어르신이 되면은 이제 여태까지 젊어서 열심히 일했으니까 사회가 공경을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보자 하고 하는 이제 새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진군이 시작이 된 겁니다. 유한식 교수님을 비롯해서 이 마을에 여러 어른들 또 주민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치에서 여러 가지를 지켜야 되겠지만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것, 그렇게 해서 신뢰를 높이는 것, 우리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흔히 그 정치 불신 이런 것이 우리 사회에 큰 병폐가 되어 있습니다. 그 누워서 침 뱉기 같은 격이 돼서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정치인들 말 믿지 않고 또 정치인들의 정치 행위를, 정치는 뭐 속임수다 뭐 이제 이런 게 정치라고들 흔히들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우선 자기 말을 지켜야 된다,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종시가 그렇게 오랫동안 분란에 쌓이게 된 것도 세종시라고 하는 것을 행복중심 복합도시를 나라에서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정권이 바뀌었다고 그걸 뒤집겠다고 하는 데서부터 말썽이 생겼죠. 그래서 양승조 국회의원이 23일간이나 단식을 하시고 뭐 유한식 군수님도 단식에 뭐 여러 가지 투쟁을 하시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사회를 보신 박수현 위원장도 뭐 단식에 삭발에 안 한 거 없이 전부 다 그렇게 투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어도 정부가 해놓은 약속, 정부가 만든 법을 제대로만 지켰으면 그런 일 없었겠죠.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정치, 그렇게 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정치,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치의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와서 세종시를 앞으로 우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우리 행정의 중심이 되고
또 세계적인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은 끝까지 약속을 지키겠다, 또 지키자 하고 다짐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도 좋은 말씀을 주셔서 이곳 연기군 또 앞으로 세종시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뭐를 해야 될지, 또 저 손학규에게 요구하실 것, 또 지적하실 것, 이런 것들을 기탄 없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귀한 걸음 해주신 만큼 또 귀한 말씀 많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작년에 단식도 했지만 제가 2010년도에 대략 연기군에 온 게 한 30여 차례 정도 온 것 같더라고요. 연기군 방문한 게. 그래서 우리 연기군들이 정말 똘똘 뭉치고, 그에 더불어서 충청남도 분들 뭉쳤고, 충청북도 대정분이 함께 했고, 나아가서 민주당 우리 손학규 대표님과 전 정세기 대표님 일단 지도부들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기 때문에 우리가 세종시 원안을 사수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손학규 대표님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 지난 12월 달부터 전국 시도 들면서 텐트 생활하시는 거 아시죠? 텐트에도 주무시고, 또 1월부터는 우리가 이런 그 경로당이라든가 마을을 주면서 이런 그 나름대로 민주화 투쟁 내지 어떤 국민의 민생이라든가 평화를 위한 커다란 그 투쟁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정말 진정성이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답게 최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손학규 대표님이 내년에 만약 대통령이 되신다면 저희는 확실히 믿지만 이런 그 나리마을에 그 최고위급 그 님이 방문한 마을로 아마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 손학규 대표님 정말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런 마음에서 커다란 박수와 함성으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